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침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굿 에어랍니다. 좋은 공기의 아침입니다. 저희가 어제 우수아이아를 떠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들어왔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관광을 하고 이과수 폭포로 이동하고요. 최종 리우로 들어가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낸 이틀간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광을 시작합니다. 정부기관 건물에 에비타의 초상이 커다랗게 걸려 있습니다. 월드컵 우승 이후 국민 영웅이 된 메시의 모습도 보이고요. 도로가 시원하고 넓고 녹지대가 많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진 건축물도 많이 보이고요. 알록달록한 예쁜 거리로 유명한 라보카 지역으로 왔습니다. 마라도나가 뛰었던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인 라 bombo네라 축구 경기장이 보이네요. 라 bombo네라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구단입니다. 소방자원봉사대 광장으로부터 라보카 거리 관광이 시작됩니다. 항구에 있는 라보카는 화재에 취약해서 소방자원봉사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광장 건너편의 까미니토 거리로 왔습니다. 까미니토라는 유명 탱고곡을 작곡한 작곡자의 이름이 아래에 쓰여 있네요. 라보카는 탱고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한데요. 이 지역에서 항구 선원들, 유럽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섞여서 추던 춤이라고 합니다. 알록달록한 집 색깔들이 너무 예쁜데요. 이것은 선원들이 배에서 남은 페인트를 가져와서 칠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까미니토 거리는 거리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리 전체가 야외 미술관 같습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인 베니토 킹켈라 마르틴의 동상이 있습니다. 라보카 출신의 예술가로 까미니토 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 화가이고 라보카 지역을 일으키고 많은 기부도 했다고 하네요. 좋은 날씨에 알록달록한 집들이 더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기가 제일 예쁜 집입니다. 컬러풀한 색감들 속에서 까미니토 거리를 즐깁니다. 선원들과 노동자들, 소방대원들, 그리고 탱고를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 이 상점은 초콜릿 가게인데요. 이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 옆 광장에 관광객들과 탱고 포즈를 취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남편도 얼떨결에 당첨되었습니다. 카페 골목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두 쪽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라보카 항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19세기에 유럽 이민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라보카 마을을 형성하고 배에서 남은 제각각 색깔의 페인트를 가져와 집을 칠하기도 하고 힘든 하루와 애환을 탱고로 달래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부두 산책로로 걸어가다 보니 베니토 뮤지엄이 나오고 그 앞에 베니토의 동상이 있습니다. 라보카 까미니토 거리 관광 마치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입구에 있는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 쇼핑을 하고요. 이제 라보카를 떠납니다. 좋은 날씨에 기분 좋게 잘 보고 갑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마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궁이 보이네요. 그 앞에 마요 광장이 있고요. 광장에서 제일 먼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주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부제의 사품식이 있었더라고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교황님이 대주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주교로 있었던 곳이라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성당입니다. 성당의 규모가 매우 크고 화려합니다. 교황님을 배출한 성당이라는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주변의 유럽식 건물들이 정말 멋지네요. 파리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길 끝에 오벨리스크가 보이네요. 대성당과 대통령궁, 그 외 주요 청사, 박물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요 광장입니다. 1810년 5월 식민지에서 독립하면서 마요, 즉 5월 광장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광장 중심에 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독립 다음 해인 1811년에 세워졌고 꼭대기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주변 바닥에는 흰 스카프 모양이 있는데요. 1970년, 80년대에 군부 시절 어머니들이 실종된 자녀들의 행방을 묻는 시위를 했던 것을 기리는 표시라고 합니다. 분홍색의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는 대통령 집무실이고 에바 페론타가 발코니에서 군중에게 연설을 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궁 앞에는 커다란 아르헨티나 국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 국기를 만든 장군인 마누엘 벨그라노의 기마상이 있고요. 아르헨티나 국기의 하늘색은 푸른 하늘, 흰색은 구름에서 따왔다고 하고요. 가운데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5월의 태양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국기입니다. 이제 광장을 떠나 점심 식사를 하러 갑니다. 식당 가는 길에 오벨리스크를 지나갔는데요. 높이가 67m나 되는 이 오벨리스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집결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오늘 점심은 여행사에서 주최하는 회식입니다. 조별로 그럼 굉장히 건배 백화점에 왔습니다. 건물의 외관이 무척 화려하고 멋집니다. 내부 디자인도 멋지고요. 저희는 이과수 폭포에서 배 탈 때 입을 옷을 샀습니다. 이제 백화점에서 레콜레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프렌치 스타일의 고급 카페가 즐비하고 나무가 많아서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 커다란 고무나무는 수령이 230년이나 되었는데요. 밑에 이 헤라클라스 있는 여기 나뭇가지를 아틀라스. 떠받치고 있는 이 청동 동상은 헤라클레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벼룩시장이나 공예, 그림 등을 파는 시장이 열리곤 한다는데요. 멋진 그림들을 판매하는 시장을 지나서 레콜레타 묘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저희는 입구에서 들여다만 봤는데요. 각각의 묘지가 다양한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고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유명한 장소는 에비타 에바 페론의 묘지입니다. 카페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길거리 탱고 공연을 하고 있네요. 잠시 즐겨보시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요. 인솔자 추천 누텔라 느낌의 우유 스프레드도 샀습니다. 상 받은 브랜드라고 하네요. 한국에 갖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데콜레타? 아, 그렇구나. Hasta el amanecer, yo me quise quedar.
엘 아테네오 그란 스플렌디드 서점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그란 스플렌디드 극장을 엘 아테네오 서점 체인에서 인수하여 서점으로 변신시킨 곳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극장의 예전 모습을 그대로 살린 점이 돋보입니다. 무대에 카페가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하에는 음반들도 많이 있었고요. 금강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 마켓이라는 한국 마켓에 들러서 장을 봤습니다.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저녁에 옵션 투어로 탱고 디너쇼가 있었는데 저희는 고민하다가 선택을 안 하고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또 와야겠어요. 오늘 오전은 자유시간입니다. 오후에는 문화예술 투어를 가고요. 마침 일요일이라 근처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성당입니다. 성당 입구에 성물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일찍 갔는지 신부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당 내부가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성물방에서 기념으로 성물을 샀는데 계산도 신부님이 하시네요. 1인 다역하시는 신부님입니다. 성당 근처 파머스 마켓에서 과일을 좀 샀습니다. 일행분께서 센스있게 미국 달러로 계산을 하니 너무 좋아하네요. 귀엽습니다. Okay, have a good day. Okay? 오후에 우아한 문화예술 투어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라틴 아메리카 미술관인 말바입니다. 말바는 라틴 아메리카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미술관입니다. 건물도 채광이 잘 되는 현대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이 말바에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이 있다고 해서 꼭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멕시코의 화가인데요. 멕시코의 국민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운명적 애증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죠. 이 방에는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과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고통, 디에고와의 사랑과 집착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감동을 줍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마침 아르헨티나 현대미술의 선구자 기에르모 쿠이트카의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장식 예술 박물관에 왔습니다. (1911년에) 완공된 이곳은 원래 아르헨티나 귀족 부부의 저택이었는데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황금기 시절 얼마나 번성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넓은 홀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많은 장식품 컬렉션이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과 유럽 가구로 장식된 방들, 많은 조각품들도 인상적이었고요. 화려한 대리석 계단들도 고급집니다. 지하에는 현대적인 전시관도 있습니다. 외부의 프랑스식 정원도 예쁘고 싱그러웠습니다. 다음으로
분홍색의 아르헨티나 국립미술관에 왔습니다. 약 12,000여 점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남미 최고의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단 베니토 킹켈라 마르티네의 작품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라보카에서 뮤지엄을 못 가서 아쉬웠는데 말이죠. 1896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전성기일 무렵 유럽의 예술을 남미로 가져오자는 취지로 설립된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에 보려니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다시 오게 되면 시간 내서 다시 천천히 봐야 되겠어요. 테아트로 콜론 오페라 극장에 왔는데요.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메트,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과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카페 토르토니에 왔는데요. 1858년에 문을 연 남미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입니다. 당시 파리의 문학살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 지식인 예술가 탱고 음악가들의 모임 장소였다고 합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을만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녁 먹을거리를 사러 나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작은 빵집에 들렀는데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많이 먹는 엠파나다를 사고 디저트로 호두파이를 하나 샀습니다. 가격이 아주 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엠파나다가 하나는 소고기 속이 들어있고 하나는 햄이 들어있네요. 맛있습니다. 견과류가 가득 들어간 파이입니다. 아침에 산 과일과 함께하는 저녁이고요. 라면까지 함께하면 완벽하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매력에 푹 빠졌던 이틀간의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Resting on the myth of old, all of the stories have been told.